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친구가 부동산 라이선스를 이미 땄듯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나도 그런 식으로 그래. 나의 스몰 부동산 비즈니스를 만들면은 대출 같은 거 마음껏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봐. 그러니까 그 부동산도 좋고 SAT도 좋고 그러니까 그럼 상관없다고. 그에 따라 다른 거 하나는 엄마는 이제 엄마한테 내가 들은 부동산 지식이 있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조사해 봤을 때 이 미국 부동산 수익 구조가 한국이랑 많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너가 한국 막 전세 끼고 또 투자하고 돌려받고 그런 거잖아. 계속 돈을 불리는. 근데 미국에서 보는 건 다 그냥 하우스를 사가지고 이제 하우스 플립. 그게 제일 많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좀 하우스 플립이라는 게 뭐야? 하우스 플립은 이렇게 싼 값을 산 다음에 하우스 산 다음에 이거를 뭐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거든. 그런 게 제일 막 유명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막 진짜 부동산은 좀 다르잖아. 그게 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존재할 거 아니야. 너가 말한 거는 미국에도 어떤 방식이 있냐면 그게 바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야. 나 옛날 사무실에도 그런 놈 있었는데 그 놈도 똑같이 지금 말한 대로 걔가 주로 걔는 이제 걔도 네 친구처럼 항상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이 컨벤션에 다니고 그러더라고. 근데 걔가 노리는 건 뭐냐면 약 10만 달러 정도 되는 집들이야. 걔는 10만 달러 정도 되는 집을 모기지 끼고 사가지고 그 모기지를 막 15년 한다 그러면 10만 달러면 뭐 한 몇백 불도 안 낼 거야. 저기 한 달에. 그걸 렌트를 줘. 근데 10만 달러짜리 렌트면 렌트비가 뭐 한 800불, 900불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렌트비로 모기지 커버하고서 계속 가는 거야 그냥 10년, 15년. 그러면은 모기지 끝날 때쯤이 되면은 그게 자기 집이 돼버리는 거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그 주택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자기 집 팔고. 그거는 이제 어느 시점 되면은 계속 갖고 갈 수도 있고, 이제 필요하면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렌트를 주면 계속 렌트비가 수입이 되잖아 자기에. 그러니까 거의 나 모기지로 가는 거잖아. 모기지는 끝난 거지. 15년 지나면. 그 다음에도 렌트. 15년 후부터는 그냥 생으로 현금이 생기는 거야 그 집에서. 그러면 그게 자기 연금처럼 펜션처럼 되는 거지. 그거 몇 채만 있어도. 그게 가장 전통적인 여기 중산층의 부동산 수법이고. $100,000 렌트가 얼마나 되는데? 그 800불, 900불 비싸면. 한 달? 왜냐면 이게 50만 불인데 렌트비를 우리가 2,500불밖에 못 받았어요.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야? 한 달에 2,500불? 미국 물가에 비하면 싼 거지. 왜냐하면 이 집에 세금이 5,000불이 넘어. 6,000불 가까이 돼 1년에. 렌트를 두 달치가 세금으로 휙 나가버려. 그러니까 2,500불 받아도 안 되고 이 정도 되면 3,000불은 받아야 되는 거야 렌트를. 근데 우리 집이 좀 낡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못 받은 거지. 자, 그래서 그 한 800불, 900불 받으면 모기지 내고 이런 거 다 세금 내고 어쩌고 다 하면 똔똔 정도 돼. 가는 거야 15년 동안 그렇게. 그게 그렇지. 그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네가 말한 그거야. 저기 경매로 사든가. 이게 그 은행에서 이제 경매 처분하는 집들이 있거든. 렌트비 못 내가지고 이제 압수당하고 그런 집들, 모기지 못 내가지고 압수당하는 집들. 그럼 그걸 이제 팔아요. 그거 아니라도 이제 싼 집 돌아다니면서 주택 시장이 좀 가라앉아 있을 때 싼 집을 사.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수리를 쫙 해. 그리고 팔아버려. 그래서 하는 이건 좀 어렵지 우리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우리는 바이 앤 홀드야. 근데 이제 소소한 주택 사업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야. 허름한 집 사가지고 싹 수리해가지고 애도업해서 비싸게 파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리하는 거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가능하나?
가격 그 프로핏이랑 코스트가. 어느 집이? 우리 집은 어, 꽤 멀쩡한 집인데도 고쳐서 팔기가 그렇게 힘든데 어. 그런 다른 집들 어떻게 아니, 돈을 그런- 많이 들어가지고 팔아? 또 아니지, 그거는 10만 달러 정도 집이야, 그런 게 다. 어. 50만 달러 집은 그렇게 못한다고. 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제일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것도 10만 달러 내외야, 이 미국은. 그게 집값이 안 비싸니까, 좀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면. 여기는 또 이 노스뷰 때문에, 노스뷰 NVHS 때문에 비싼 그냥 거라고. NHS 죠. NHS라고 어. 그러냐? NHS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 동네는. 그래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그렇게 싼 집을 사서 고쳐가지고 파는 건축업자 짓을 할 수가 있어. 사실 우리 같은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고,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하면 직업이 목수인 사람들 있지, 직업이 집 고치는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은 많은 집들로 돌아다니고 자기가 집을 직접 고칠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해. 남의 집도 고쳐주면서 아주 싼 집이고 좋은 집이라 그러면 지가 사가지고 지가 직접 고쳐서 지가 지장이 내는 거, 그건 괜찮지. 그렇게 하는 것도 손해볼 일 절대 없지, 자기가 일을 하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는 저기 서브프라임 목이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행태인데, 미국도 집값이 엄청 올라갈 때가 있었어. 막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던 때가 있었어. 라스베가스가 화랑일 때는 이게 뭐 한 1, 2년 만에 집값이 2배가 되어버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는 망한 놈들이 많아. 왜냐면 라스베가스에 한 20만 달러 집을 사. 한 1년 지나니까 40만 달러가 됐지? 이게 뭐야, 그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돈 벌기 어려운데, 그 아주 고소득 직장 엔지니어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봐라 그러고서 은행빚을 땡겨가지고 또 집을 며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터져가지고 완전히 집값이 팍 내려가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대공황 때도 그랬지만 터지기 직전에 쫙 올라가. 그러다 뻥 터지고, 왜? 폭탄 돌리기 하니까. 전문가들이 뚝 떨어지고 팍 해가지고 망한 놈 많지. 그 당시에 그 집 그때 샀다가 서브프라임 직전에 은행빚 내고 막 샀다가 망한 애들이 뭐 수두룩하지, 미국에도. 그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방법. 쌀 때 사가지고 좀 비쌀 때 팔아먹는 거야. 또 그 정도의 방법이 미국엔 있고,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 그 전세 시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엘도라도야. 그걸 잘만 이용하면 근데 그러게 한국의 전세가 그렇게 특별하면은 뭐 전 세계 이런 뭐 트럼프 스케일의 리얼에스테이트 마그넷들이 다 한국 와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규제가 많거든. 집을 마음대로 못 사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위 세일즈 텍스가 무지하게 세야, 저 집을 팔게 되면. 그러니까 세컨 하우스, 퍼스트 하우스는 자기 집이니까 상관없는데, 세컨 하우스부터는 사고 팔게 되면 거기 엄청 세금을 때린다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하나의 집이 있을 때는 이거는 투자 목적이 아니고 나의 집이라고 봐. 근데 세컨 하우스부터는 투자 목적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다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 전세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전세 시장을 잘 이용하면 실구매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거든. 여기는 그거 비싼 게 모기지지. 50만 불을 내 돈 10만 불만 있으면 살 수는 있는데, 은행에서 모기지는 첫 번째 이후로는 그렇게 잘 안 해줘. 투자 목적에는 모기지를 잘 안 해준다고. 그거는 모르잖아. 근데 투자 목적이 아니지. 아니, 다 신고를 하지. 내가 집이 몇 채 있나 다 하니까. 물론 하는 방법이 있겠지. 내가 투자 사업자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잘 안 해준다고. 세컨 하우스부터는 모기지를. 그렇지만 한국의 전세는 그런 옛날에 규제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전세 끼고 50만 달러짜리를 40만 달러 전세 있다면 10만 달러만 내 돈 내고 그 집 소유권을 내가 받는 거야. 근데 그게 2배로 뛰면 전세는 그대로 있으니까 50만 달러를 10만 달러 넣어가지고 50만 달러를 그대로 벌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 큰 거지. 그걸 잘 이용한 사람들은 거부가 되는 거고, 그걸 이용 못한 사람들은 그냥 평생 이제 집도 없이 사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옵티미스트한 거 아니야? 한국은 뭐 전혀 이런
크래쉬의 위험이 없는 거야 지금? 뭐 부동산 마켓이? 크래쉬를 해도 금방 리바운드 한다고 보는 거지 엄마는. 이게 물론 업 앤 다운이 있는데 하여튼 장기적인 불황 이게 잘 왜냐면은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한 2, 30년간 집값이 계속 오른 거야. 한국에? 어. 그렇지. 중간에 뭐 IMF가 터지든 뭔지를 하든 1, 2년 지나면 다시 폭등을 하는 거야 집값이. 그러니까 10년, 20년 미국,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었으면 참 사람들이 지금같이 생각 안 할 텐데 서브프라임 저기 IMF가 터지던 서브프라임이 터지던 금융위기가 터지던 그게 잠깐이야. 한 1, 2년 잠깐. 물론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간 적도 있는데 그렇다고 집값이 크게 폭락은 안 해. 그냥 유지만 하는 거지. 그러다 결국 또 올라갈 때는 2배, 3배로 퀀텀 점프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그 저기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 너무나 수익이 크니까. 그래서 엄마가 한 방식은 절대적으로 이제 그게 옳은 방식이야.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거나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하거나 이런 이제 미스테이크를 실수를 사람들이 범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한 거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방식이 너무나 이제 오히려 아주 안전하게 돈을 버는 방식이 되어버렸던 거지 지금까지. 근데 모든 주택들이 그렇게 프로피터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냥 서울에 있는 아주 이런 하트랜드에 있는 빌딩들만 그렇지. 엄마가 그렇지. 산 것들. 그렇지. 서울은 대부분 그렇고 대다수 지역이 많이 올랐고 왜냐하면 거리가 중요한 거거든. 거리 결국은 내 직장에서의 거리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뭐 학군이 좋느냐 나쁘냐인데 그 학군 좋은 지역이 이제 한국에 서울에도 몇 군데 있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 그리고 수도권 거기서 뭐 일산이라는 먼데 빼놓고 비교적 가까운 수도권하고 부산의 주 핵심 지역 저 광주의 핵심 지역 대구 핵심 지역 이런 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간 거지 집값이. 그러니까 이 비핵심 지역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나중에 또 비핵심 지역이 또 어느 정도 따라오지.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핵심 지역에 몰려버리면 너무 가격 차이가 벌어지니까 뭐 이 정도 가격인데 차라리 이걸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 그렇지만 한국의 특징은 땅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왜 사고 자는 사람 많은데 거기에서 서플라이는 굉장히 적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 숏텀으로 뭐 1억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절대 서울에 있는 땅은 못 살 거 아니야. 엄마가 사주겠다는 거지. 근데 엄마 지금 전세 끼고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래도 뭐 일산이나 부산에 이렇게 전세 끼고 몇 천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집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슬퍼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홍시를 사는 바람에 그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가지고. 근데 나는 그래도 위로를 하지. 다 방법은 있고 얼마든지 집은 나중에도 살 수 있다. 50년 전에도 살 수 있었고 지금도 살 수 있고 미래에도 살 수 있다. 집이라는 거는. 그렇지. 트럼프 같은 애를 봐야지. 그렇지. 내가 걔 조사했거든. 그 유튜브를 위해 가지고. 근데 거의 모든 게 망했더구만. 그렇다니까. 근데 진짜 그 수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일단 돈을 왕창 빌린 다음에 OPM이 모든 건 OPM이야. 그러니까 이 아빠 커넥션으로 모든 은행에서 막 빌리언 다 5빌리언 다 받아. 그 다음에 아틀란틱 시티에 가가지고 이 카지노를 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카지노까지 인수해. 그 다음에 옆에까지 인수해. 그리고 망해. 그리고 뱅크럽시하고 리오거니제이션 거치고 얘의 이 스탁 쉐어는 다 줄었지만 그래도 일단 뱅크럽시 했으니까 일단 살아남은 거고
얘는 퍼스널 자금으로 많이 왕창 땡긴 거지 그 투자 자금을. 스톡쉐어를. 이상하지 않아 좀?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 기사 읽긴 읽었는데 어. 미국에는 좀 독특한 법들이 있어. 그 뱅크럽시 법만 잘 이용하면 전혀, 사업을 망해도 상관. 야, 씨 이러면 누구나 다 망하지 그냥.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러니까 안 그런 거 아니야? 왜 걔만이 그런 거야? 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엔터프레니어십을 워낙 미국은 조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화도 안 될 것 같으면 크게 망해버려. 그리고 그 전에 좀 빼돌려놔. 그리고 크게 망해버리는 거야. 아니 우리 그 탁구 치는 사람 아니요 저쪽에 탁구 치는 사람 중에 그 주변에 뱅크럽시 당한 사람 무지 많어. 그래? 미국은 그 저기 근데 보통 뱅크럽시 하면 막 빚이 엄청 많아져야 되는 그래야 거 아니야? 되는데 빚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뱅크럽시를 하면? 그 저기 우리 그 옛날에 여기 그 조그만 애 있던 애 뭐 이 집사인가 무슨 집 기억이 안 나는데 에바? 에바네. 걔가 에바였냐? 우리 처음에 와서 같이 처음에 살았는데 왜 에바지? 그 집 말고 우리 여기 교회 사람들 중에 여자애 하나 있던 애 있었잖아. 똥똥하고 잘 먹는 애. 난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도 부동산 하다가 뱅크럽시 당한 사람이고 우리 탁구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뱅크럽시 사업하다 뱅크럽시 당했는데 변호사가 이러더래. 아니 이거 신용카드 한도까지 빨리 다 쓰라고. 뱅크럽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 그거까지 다 쓰란 얘기야. 다 쓰고 뱅크럽시 선언해버리면 안 갚아도 된다는 거야. 그 순간부터. 그게 비즈니스 엔티티가 이제 사람이랑 따로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비즈니스 빚이고 사람 빚은 없고? 아니지. 퍼스널 뱅크럽시기 때문에 그걸 다 통화를 해서 저기 개인 사업자를 하는 거지. 이 사람 주식회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회사면 주식회사가 뱅크럽시가 되면 주식 그 회사의 내에서만 유한 책임이 있는 거야. 내 재산은 상관없는 거야. 그렇지.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이 뱅크럽시 하는 거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 뱅크럽시를 하는 거야. 개인 파산. 나 돈 없어 배째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그 전에 그 순간에는 모든 채무가 정지된다는 거야. 그리고 채무 탕감 이쪽으로 옮길까? 내 생각에 트럼프가 그래서 부자 된 것 같아. 이쪽으로 옮겨서 CEO로 계속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그냥 비즈니스는 이제 모든 게 그렇지 원홀더한테 가지만 자기 그렇지. CEO 월급을 한 1억 달러 받으면 되지. 연봉을. 저거 옮겨 저 의자를. 벌 야, 벌 바퀴벌레 뭐 이런 걸 무서워하면서 하냐. 도마뱀 벌은 이런 거. 무서워야 돼 근데 벌은 죽을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물려. 나 경험상. 나는 안 물렸지만 내 친구들 많이 물려봤대. 네가 벌을 괴롭히지 않는 한 안 물려. 바로 위에 있는데? 할 때 안 문다니까. 어디 갔어 왜? 밑에.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물려봐야 돼 벌에도. 아 나는 쏘기 싫어. 아빠가 앉아. 알았어. 아니 아빠도 조심해 근데. 어디 갔어? 나간 다음에 하자. 저기 마트 나갔어. 나갔네. 저쪽 갔잖아. 아 바로 나가. 어디 있어? 너 에이미하고 어떡하려고 저기 그러니 뭐 벌벌벌 떨고 벌 때문에. 너 그 믿음직스러워 하겠냐 에이미가? 아니 벌은 무서워야 되는 거야. 안 무서워할 게 따로 있지. 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트럼프도 걔는 개인 파산이 아니지 회사 파산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채무가 정지되니까 좋은 거야. 그러면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미국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걔만 그럴 만한 깡단이 있었던 건가? 그렇지. 사업을 크게 하니까. 그리고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물론 아주 고통스럽지.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크레딧이 다 없어져 버리고 돈도 못 빌리고 은행 돈도 못 빌리고. 근데 개인 파산이면 더 이상 채무가 정지돼 버리는 거 아니면 없어지는 거야? 그게 판사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만 불 파산이라 그러면 판사 야 그래 100만 불 파산이라 그러면 하나도 갚지 마 이럴 수도 있고
야 그래도 한 너 돈 얼마 있어 지금 남은 거 얼마 있고 너 앞으로 얼마 벌 수 있어 그러면 10만 불을 20년에 걸쳐서 갚아. 그래서 내 월급에서 계속 이게 이제 나갈 수도 있고 보통은 일부를 갚아야지. 안 그러면 뭘 해줘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채무 협상을 하는 거야. 채권자하고.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 내가 이 3분의 1만 갚을게. 그 대신 10년 내에 갚을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니면 일정 수익이 생기면 갚을게. 수익이 없으면은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버는 족족 만약에 채권자 가져간다 그러면 셜록 홈즈가 뭐지? 셜록이 되는 거잖아. 셜록. 베니스의 상이 되는 거잖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샤일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한 달에 1,500불 이하로 벌면은 그건 네가 먹고 살고 그래서 그 이상을 벌면 일정 부분을 퍼센테이지를 갚아. 뭐 이런 식으로 채무 재조정을 해. 그거는 뱅크럽시가 되면. 근데 대부분 안 갚아도 되는 거지. 일단 뱅크럽시. 왜냐하면 재산이 거의 빵이 돼 버리는 상태거든. 그 뱅크럽시 되면은 비참한 거지. 뱅크럽시 되는 거. 전혀 회사를 스타트해도 리스크가 없네. 리스크가 있지. 뱅크럽시가 되면 기록에 남고 은행에서 돈도 못 빌리고. 아니 근데 일단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자기 재산이 있으면 주식회사 같으면 사실은 주식회사 뱅크럽시 돼도 네 재산은 상관없는 거야. 근데 네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 회사라면은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네 회사잖아. 주식회사 너하고 친구하고 주식회사 설립을 해. 그런데 그 예를 들어 100만 달러 빌려가지고 90만 달러 빼돌리고 뱅크럽시 시켜봐. 그리고 그 어제 바하마 가서 네가 여생을 즐긴다고 생각해봐. 그래. 그럼 모럴 해즈드가 있으면 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네 개인 보증을 세우거나 그런 걸 많이 하지. 특히 개인 기업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큰 주식회사도 대주주 개인 담보를 집어넣게 만들어. 그래야 책임을 지게 하는 거지. 왜? 안 그러면 다 빼돌리니까. 그걸 이제 보통 은행하고 짜고 하지.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뇌물 엄청 주고 대출 엄청 받는 거야. 그리고 회사는 파산시켜 버리는 거야. 심플해. 거기서 은행에서 300억 3천만 달러를 땡겨. 그런 다음에 미국에 무슨 저기 회사 하나를 디자인해서 샀다고 2,500만 달러 주고 샀다고 해. 그리고 2,500달러 미국으로 보내. 그리고 이 디자인 회사를 파산시켜 버려. 그럼 2,500달러가 미국 내에 있는 내 개인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미 그때쯤 되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그 은행은 뭐냐? 국채은행이거든. 국가의 은행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 그걸 제일 많이 해먹었다고 욕먹는 놈이 이명박이지. 이명박도 비즈니스 많이 파산했어? 아니지. 지가 수없이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해서 거의 뭐 멀티 밀리언을 갖다가 때려 박았는데 다 없어졌어. 다 망하고. 그게 파산이지. 그렇지. 파산인데 그거는 자산 가치가 거의 없는 거를 몇 빌리언을 막 때려 부었단 말이야. 이거는 애당초 사기를 친 거라는 거지. 근데 그걸 제대로 다 수사를 못 하고 있지. 근데 증거가 워낙 없고 뭐 해외 자산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돈이 이명박의 제일 욕먹는 게 그거야. 박근혜보다 더. 국가의 돈을 너무 많이 빼돌렸다 의심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미국은 돈이 얼마나 많아? 재산이 얼마나 돼? 몇 빌리언이야? 숨겨놓은 재산은 말도 못하게 많아. 몇 빌리언이야? 그렇게 돼. 왜냐면 땅이나 이런 거를 다 남의 명의로 해놓은 거야. 추적을 못하게. 그런데 그 숨겨놓은 트럼프보다 돈 많은 거 아니야? 트럼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지 명의로 돼 있는 거 건물 몇 개는 대통령 되면서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도네이션 하겠다고 했어. 근데 이 새끼가 도네이션을 한 게 아니라 그걸로 공익재단을 설립을 해. 근데 공익 일은 하나도 안 해. 트럼프랑 똑같네. 똑같은 롤마들 아니야? 트럼프 파운데이션도 그러다가 이제 다쳤거든. 그 수당해가지고. 그거야 바로. 그거 좀 작은 버전이지. 이게. 그러니까 참 부도덕.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회사 CEO는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왜? 회사는 이익 창출이 목적이거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앞에부터.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어. 안 걸리기만 하면.
걸려도 돼 심지어는.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거야.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 시험 걔들은 도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회사 운행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정치를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부동산 얘기하다가 왜 그 얘기했지? 내가 미안해. 아까 트럼프 그 얘기하다니.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로 뱅크럽시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저 꽃이 달라붙으러 가는 것 같은데. 눈이 그렇게 좋을까 저게? 꽃을 보니까 냄새로 가는 건가? 그렇지. 쟤들이 냄새로 가지고 무슨 꽃 모양을 보고 아 이쁘게 생겼네 그러고 가냐 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래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든 내가 생각에는 그놈 설립을 했던 회사를 회사는 아니지. 라이센스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대. 아니 시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뭐 시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받았대. 그러니까 별 준비 없이. 그거는 시험을 친 거야. 왜냐면 우리 한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부동산 그 중개사 자격증 리얼터 자격증을 많이 받아. 아 그래? 근데 걔가 받은 게 예를 들어서 리얼터 자격증인지 아니면 그냥 부동산에 관련된 서티피케트인지 모르겠는데 리얼터 자격증이라 그러면 그 공부를 해. 학원도 있어. 그래? 근데 나는 리얼터랑 투자랑 다르지 않아? 완전히 다르지. 리얼터는 브로커리지니까. 브로커인데 자기가 그걸 갖고 있으면 자기가 집 살 때 남들한테 돈 안 써도 되잖아. 아 그런 거야? 그게 무려 6%거든. 커미션이? 집값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리얼터를 자격증을 있는 게 좋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왜 브로커리지에게 돈을 못 벌어? 건수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 한 건, 슈가미라도 브로커리지 하니까 그렇지. 그냥 로스앤젤레스 같은 거 하고 있잖아. 거기도 수만 명이 그 짓을 하고 있잖아. 너무 많은 건가? 그렇지. 그래서 물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 거래하면 그럼 바로 그냥 밀려드는데. 그렇지. 근데 이 집 하나도 50만 불짜리 하도 6%가 큰 것 같지만 별로 안 큰 게 이거 하나 해도 6만 달러를 그러니까 50만 달러 하면 3만 달러를 받는 거야. 6%면 3만 달러인데 저쪽 브로커리지하고 내 브로커리지하고 반반씩 나눠 가져야 돼. 그거를 사는 쪽 파는 쪽 브로커리지가 다르니까. 아니 그 하나의 트랜잭션을 왜 브로커리지 두 개가 필요해? 보통은 그렇거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집을 사고 싶을 때, 내가 집을 사고 싶을 때, 내가 직접 저 집 가서 주인하고 하면 제일 좋아. 그러면 6%안 내도 돼. 그래서 그걸 뭐 오너 셀링 이런 간판이 붙은 데가 있어. 그건 서로 절약하자 이거. 네가 3%를 싸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지. 오너 셀링이 돼 있으면. 그거 안 되면 보통 우리가 하는 방법은 내가 다 그 브로커리지를 돌아다니면서 저기 간판 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내 소속 브로커 없이 집을 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어차피 브로커리지를 안 내. 파는 사람이 내는 거야. 브로커리지는 6%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부동산 업자를 고용을 해. 안 그러면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지. 내가 집 파는 사람한테 가서 야 나는 부동산 업자 안 끼고 하니까 3% 싸게 해줘 그 대신. 뭐 이럴 수는 있지. 3%만 내놔. 네 부동산 업자한테만 내. 그럼 난 3%를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그 방법이 있고 보통은 그 귀찮으니까 다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힘드니까 내 부동산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부동산은 막 이제 집 내놓은 집을 서칭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야. 그 서칭한 그 집들이 오너가 내놓은 집이면은 그 사람은 3%만 내겠지. 우리 쪽 부동산 것만 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은 그 사람도 귀찮으니까 귀찮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쪽 리얼터를 끼고 파는 쪽 리얼터가 이 집 수리하는 것도 다 관여하고 이거 집 다 올리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걸 다 준비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사는 쪽에서는 돌아다니라고 발품 파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파는 쪽 리얼터는 와서 몇 번 와가지고 수리하고 뭐 이게 다 신경 쓰고 이래야 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해서 각각 15,000불씩 받는 거야. 50만 불짜리 하면은. 근데 이 집을 과연 팔기가 쉽냐 이런 집들이 몇 건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15,000불씩 받아가지고 먹고 살라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10건은 해야 돼.
그럼 한 달에 한 건씩 상사를 시켜야 된다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게. 워낙 레알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잘만 하면 한 1년에 20건만 하면 한 달에 2건씩만 하면 뭐 쏠쏠하게 살 수 있지. 그럼 세금 다 내고도 한 경비 내고도 한 15만 불은 벌 테니까. 15만 불도 부동산 브로커즈 보면 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제 회사도 아니고 다 이제 개인들. 개인. 물론 그 사람들은 또 회사에 소속이 돼 있어. 또 회사하고 또 나눠 먹어야 돼, 그 돈을 자기가 받아도 일정 금액은. 근데 너가 같은 경우 부동산에 그 좋은 아이디어네. 엄마 좋아하겠다. 지금 이때 네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너도 레알토를 따겠다고 해. 그거는 두고두고 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빠 그 스몰 비즈니스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찾아봤을 때 뭐라고 나왔어? 어떤 거에 대해서? 그 개인 회사 설립할 수 있는지. 여기? 어. 설립할 수 있다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설립하면 돼 그냥. 너 나이도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물어봤거든. 상관없다고 된다고 그러더라. 그럼 끝이네? 그렇지. 설립만 그렇게 하면 하면 되네. 설립만 하면 되는 거야. 어디서? 네가 찾아 인터넷에 우리 은행이랑 하는 거야? 아니지. 인터넷. 우리 내 설립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는 여기서 그 회사를 설립을 했잖아. 다산이? 그 독립된 미국 회사라고. 근데 그걸 어디다 신고를 하냐면은 내가 정해야 되는 거. 내가 델라웨어에서 회사를 설립하겠다. 델라웨어에 세금이 없어. 그래서 거기다 설립을 해. 페이퍼 컴퍼니로. 그리고 아니면 캘리포니아 설립하겠다. 조지아에 설립하겠다. 네가 여기 있으니까 뭐 여기 있는 김에 조지아에 설립을 해도 되는 거지. 아니 그럼 아무런 이런 법적 제재업체랑 델라웨어에서 설립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무슨 사람 델라웨어에서 하지? 아이 뭐 꼭 그렇진 않아 근데 이제 델라웨어 컴퍼니라 그러면 좀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델라웨어 같은 데가 설립을 해버리면 그 몇 푼 얼마 좀 절약하겠다고. 세금이 엄청 날 거 아니야. 아이 그런 큰 세금이 아니고 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좀 회사 유지하는 세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큰 회사들은 뭐 바하마에 설립하고 뭐 케이맨즈 아일랜드에 설립하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 유럽 내에서도 거기 뭐야 뭐 조그만 나라 그거 룩셈버그는 사실은 엄청 비쌀 거고 리텐슈타인 뭐 이런데 그런 데만 설립하는 거야. 그러면 세금이 없다 이거지. 그 리텐슈타인은 그 회사가 설립하면 그 약간 돈 받는 거 이런 걸로 하는 건데 대부분 여기는 저기 케이맨스 아일랜드나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예, 거기는 세금이 전혀 없거든. 그야말로 회사 등록할 때 좀 받는 거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 회사들도 막 그런 데 설립하는 게 많아요. 브로커리지 회사 같은 거 특히. 어쨌든